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4월 현장 답사를 했던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가 5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다음 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에 오늘 거기가 궁금하다 편에서는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의 장점과 단점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청약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단지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지역명 뒤에 사업 시행자인 DK 도시개발 브랜드 로열파크시티와 대우건설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를 조합해 단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지명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검로프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검로프는 인천시 서구 한들 도시개발구역 1블럭과 2블럭에 조성됩니다. 검로프는 1단지와 2단지로 나눠 조성되는데요. 부지 면적이 1단지는 10만 3,068제곱미터, 2단지는 10만 7,917제곱미터 등 총 21만 985제곱미터로 여의도공원 면적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1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40층 2,379세대, 2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40층 2,426세대, 총 25개 동 4,805세대 대규모 단지로 조성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3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검로프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로프 마케팅 컨셉을 보면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에서 누리는 리조트 라이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로맨틱한 배우 중 한 명인 이병헌을 모델로 내세워 대대적인 광고를 집행해 마케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로프가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운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프리미엄으로 검로프는 공항철도 검암역과 인천 2호선 독정역 사이에 들어서기 때문에 더블 환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2터미널부터 서울역까지 63km 구간을 운행합니다.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정차 없이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지통열차와 공항철도 14개 역에 모두 정차하는 통근형 일반 열차가 있습니다. 이 공항철도 정차역 중 검암역이 있습니다. 검암역에서 공항 방면으로 한 정거장인 청라국제도시역은 4분,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는 약 24분이 소요됩니다. 서울 방면으로는 두 정거장인 김포공항역까지 12분, 그 다음 정거장인 마곡나루역까지 16분, 종착역인 서울역까지는 약 34분이 걸립니다. 검암역 공항철도는 출퇴근 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그리고 공항철도는 앞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과 직결될 예정입니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운행을 마치는 9호선 급행열차가 인천공항까지 연장되는 형태입니다. 현재는 승객이 김포공항역에서 내려서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야 하는데요. 직결 운행이 되면 환승 없이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암역에서 9호선을 타면 여의도와 고속터미널을 거쳐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운행이 시작되면 하루 66회 35분 간격으로 열차가 다니며 공항철도 구간은 모든 역에서 9호선 구간은 급행역에서만 정차합니다. 직결 운행 개시 목표는 오는 2023년인데요. 여기에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결 운행하려면 양 노선에서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서울지하철은 직류 1500V를 사용하고 공항철도는 교류 25000V를 쓰기 때문에 새 차량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사업비에 반영된 차량 구입비 556억 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나눠내기로 했는데 서울시는 이와는 별개로 시설비 401억 원 중 120억 원을 인천시에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시설비 401억 원을 총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놓고 검토 중인데 승인에 앞서 시설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 구매와 제작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이 호재인 만큼 검로프는 단지명 앞에 검암역을 붙이고 역세권인 듯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현장 답사편에서 보신 것처럼 검로프는 역세권이 아닙니다. 검암역은 검로프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로 약 1.2km 떨어져 있고 평상시에는 차로 4, 5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시청교를 건너 유턴을 해야 갈 수 있는 구조여서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심해 이보다 더 걸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검로프 사업 시행자도 인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검로프에 따르면 단지와 검암역을 오가는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방침입니다. 출퇴근 시 셔틀버스 6대를 5분 간격으로 무상 운행한다는 것이죠. 5년 동안 무상 운행하고
하고 이후 단지에 기증할 예정이랍니다. 4,800세대가 넘는 검로푸에서 한 집에 한 명씩만 출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적게는 1,4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가까이 될 텐데 셔틀버스 6대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검로푸 홈페이지를 보면 리조트 라이프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간혹 물놀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소개되긴 하지만 정식 워터파크라 할 만한 시설이 조성된 단지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예정이거나 개장을 앞둔 단지는 있는데요. 해운대 LCT 등 고급 주거단지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검로푸가 단지 내 테마 놀이공원과 미니 워터파크를 선보인다고 하니 인천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단지로 자리 잡을지 기대됩니다. 검로푸는 이외에도 수영장과 스파, 골프 염수장, 스크린 골프, 실내 러닝트랙, 체육관, 단지 내 영화 상영관 등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라네요. 여기에 입주민을 위한 부가 서비스도 눈에 띕니다. 인천 최초 삼식 서비스입니다. 풀무원 외식 브랜드 찬짱, 명가의 뜰과 웰리스, 자연을 담은 식탁 등에서 하루 3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적당하고 맛이 괜찮다면 이제 굳이 집에서 밥할 필요가 없겠네요. 일명 컨시어지 서비스도 주목됩니다. 자녀 학교 도우미, 노부모 안심콜, 우편물 처리 대행 등 대면 서비스를 3년간 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과외교사를 찾아 연결해주는 퍼스널 레슨, 펫케어, 청소업체 섭외 대행, 여행 예약 등 비대면 서비스는 일부 유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검로푸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치를 높여 분양률을 높이고 입주민 입장에서는 거주 환경이 좋아지고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많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관리비 문제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많을수록 관리비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지 내 수영장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때문에 입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폐쇄율이 높은 시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영장 시설 관리에는 급배수 비용부터 전기요금, 수질 관리를 위한 약품비, 청소비, 안전요원 인건비 등 직간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월 관리비는 세대 전체가 나눠내는 경우 세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월 1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쪽과 가구 수대로 나눠 다 같이 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의견 대립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검로푸는 수영장과 함께 이보다 규모가 더 큰 미니 워터파크까지 함께 조성한다고 하니 향후 관리비 추이와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는 힐링 라이프입니다. 검로푸는 건폐율이 약 13%에 불과해 단지 내 조경 면적이 법정 조경 면적률 대비 약 2.5배 수준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약 9.6km에 이르는 둘레길을 만들고 단지 내를 가로지르는 약 1km 테마 가로도 조성됩니다. 그리고 단지와 가까운 곳에 경인 아라뱃길과 드림파크가 있어 산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 특화 프리미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채비지 블럭 2-5 1만 3,000제곱미터 학교 용지에 초등학교가 신설됩니다. 이 학교는 38개 학급과 교사동, 체육관, 급식시설, 지하 주차장 등으로 조성됩니다. 또 7개 학급으로 구성된 병설 유치원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DK 도시개발은 가칭 한들초등학교와 한들유치원을 건립한 뒤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부 체납이 지연되면 준공 및 입주가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 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교와 더불어 종로 M스쿨이 직영하는 학원가도 들어옵니다. DK 도시개발과 종로 M스쿨이 맺은 교육특화 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에 따르면 종로 M스쿨 직영 학원은 유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친환경 에코시티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검로푸는 아라뱃길 뷰와 맹꽁이 서식지를 모두 가진 수도권 최고의 친환경 에코시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에 민감하고 생태 환경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동물이라며 검로푸가 친환경 아파트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검로푸에 주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아파트라는 주장을 하면서 맹꽁이로 대변되는 동물은 등장하는데 정작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로푸가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요. 단지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사월마을이 있습니다. 사월마을은 지난해 11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거 부족한 마을로 판정받은 곳입니다.
2019년 11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이 마을의 대기 중 미세먼지 등이 인천의 다른 주거지역보다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중 중금속의 주요 성분인 납, 망간, 니켈, 철 농도는 인근 지역보다 2배에서 5배가량 높았고요. 대기 중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이 19.4%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 운행 17.7%, 토양 관련 12.5% 차례로 분석됐습니다. 또 주민건강조사 과정에서 주민 소변을 분석해보니 카드미온, 수은 및 혈액 중 납 농도가 국민 평균보다 1.1에서 1.7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월마을은 지난 1992년 마을 인근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면서 마을 주변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총 52세대 122명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제조업체 122곳, 도소매업체 17곳, 폐기물 처리업체 16곳 등 총 165개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82곳은 망간, 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용접 공정을 운영하는 곳이 51곳이나 됩니다. 이와 관련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는 가장 큰 오염원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총 4개 단지 16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2 매립장까지 매립이 종료됐고 제3-1 매립장을 사용 중입니다. 당초 2016년에 종료될 것으로 보였던 수도권 매립장은 오는 2025년까지 매립지를 사용하기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했고 현재 대체 부지를 논의 중이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역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월마을뿐만 아니라 매립지 인근 순환골재 처리장과 건설 폐기물 처리장 등이 검로프 단지에서 1에서 2km 내외에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번째는 미래가치입니다. 검로프는 미래가치를 설명하면서 검담중앙공원과 아라뱃길 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검암역 배후 수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어도와 아라뱃길 주변 지역을 관광벨트로 조성한다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 인천 서구가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한 상태여서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검담중앙공원은 최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 5,700제곱미터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인데요. 당초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한 후 30%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개발 이익금으로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자체 예산 투입 없이 공원 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공동주택 등을 개발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곳에 2293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인천시가 돌연 민간개발 사업을 철회하고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민간개발 사업은 결국 중단됐고 최근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민간 특례사업으로 하기에는 해당 부지의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한강유역 환경청의 판단으로 시에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재량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사업 취소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은 올해 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변에 검단 산업단지, 수도권 매립지 등 다수의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 배출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면서 인접한 사월마을은 폐기물 처리업체 및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 미세먼지 및 중금속 물질로 인한 암 발병 민원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 및 건강 영향이 지속적으로 우려되므로 주거시설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획지구는 북측의 가연산에서 남측의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한남 정맥의 축상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도시지역 내 녹지로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의 언론이 검단중앙공원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사실을 전하면서 주거시설 입지 부적합이 아니라 한남 전맥 훼손 우려가 핵심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예 주거시설 입지 부적합이라는 첫 번째 이유는 빼고 덧붙인 의견만 보도하는 언론도 많습니다. 글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분히 의도적인 보도라고 봐야겠죠. 이를 다시 되짚어보면 수도권 매립지, 사월마을 등과 같은 영향권 안에 있는 한들구역, 검당 3구역과 비교됩니다. 여기는 지금 주거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곳의 사업 시행자는 모두 DK 도시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단지 프리미엄을 보겠습니다. 검로프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4,000세대 이상 대단지는 15곳밖에 없다고 하네요. 인천과 경기에만 10곳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랜드마크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티, 관리비 절감, 풍부한 생활 인프라 등 프리미엄 가치가 더해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124가 분석한 전국 아파트 규모별 매매가를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6.17% 올랐습니다. 이어 1,000가구 이상 1,500가구 미만은 4.13%, 7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은 3.55%, 500가구 이상 700가구 미만 2.98% 등 단지 규모 순으로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지 아파트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칫 분양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입지가 좋지 않으면 미분양이 생기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정한 분양가인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로프 분양가는 단지별, 동별, 층별, 라인별로 세밀하게 책정됐습니다. 어차피 청약 후 당첨되면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4,8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분양가를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해서 평당가로 보겠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플러스 옵션을 반영하지 않은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574만원 수준입니다. 공급 가구 수가 많은 전용 면적 8사를 기준으로 따지면 3.3제곱미터당 평균 1,529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적정한지는 인근 유사단지 시세와 비교해 봐야 하는데 검로프 인근에 직접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떨어져 있긴 하지만 검암역과 검단 신도시에 있는 단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암 역세권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검암 서해 그랑블을 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입주해 올해 18년 차를 맞은 구축 아파트인 서해 그랑블 전용 8사 타입은 지난해 3억대 후반에서 4억대 초반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약 1,23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2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된 물건이 신고됐습니다. 이어 3월에 5억 원, 5월에 7층과 15층이 각각 4억 8천만 원과 4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최근 3개월간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약 1,531만 원인 셈입니다. 다음은 독점역 역세권에 있는 검단 SK뷰를 살펴보겠습니다. 검단 SK뷰는 입주 4년차 신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세대수가 많은 전용 84A 타입입니다. 분양 최고가는 3억 4,350만 원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3억대 중후반대에서 매매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평균 매매가는 약 3억 7,970만 원이고 3.3제곱미터당 평당가는 1,1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 매매가가 4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 5월 11층이 4억 9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18층이 4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최근 3개월간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약 1,355만 원인 셈입니다. 요즘 분양 시장을 보면 분양 시점 전후로 인근 단지에서 급격히 오른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건지 신축 분양 호재 덕분에 오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급격한 시세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보면 검로프 분양가가 얼핏 합리적인 듯 보이기는 하는데요. 시장에서 당초 예상했던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대단지 프리미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대단지일지라도 사전에 꼼꼼한 시장 조사와 분양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지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입지가 좋지 않아 준공 후 미분양이 이어지거나 입주 후 가격이 하락한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니까요. 이상으로 검로프가 내세우고 있는 7가지 프리미엄을 살펴봤습니다. 박수를 보낼 만한 것도 있지만 포장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는 예비 청약자들이 각자의 형평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검로프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4,805세대 중 2,871세대는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1,934세대는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5월 27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관련 통장에 가입해 12개월이 지나야 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검로프의 1순위 공급 비율은 전용 8호 이하의 경우 가점제 20%, 추첨제 8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리고 전용 8호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가점 점수가 높은 무주택 세대주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는 인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검로프는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청약 날짜는 같아도 1단지와 2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단지에 중복 청약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분양 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속한 비규제 지역이라도 오는 8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도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로프는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투자 혹은 투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안심 전매 프로그램입니다.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가 가능하니 계약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2020년 6월 16일인 2단지의 경우 전매 제한 해제 시점은 2020년 1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1차 중도금 납입일은 2021년 1월 21일입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 실행일 2, 3주 전에 대출 자설을 해야 하는데요. 12월 말에서 다음해 1월 초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매가 가능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건 뭐 대놓고 투기를 하라는 건지 요 근래 보기 드문 프로그램이네요. 이렇게 되면 정말 그곳에 살고 싶은 실수요자들은 일정 정도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은 6월 8일 월요일, 1순위는 6월 9일 화요일, 2순위는 6월 10일 수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2단지는 6월 16일 화요일, 1단지는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거기가 궁금하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